영혼색 라이브 2부 시작할 건데요. 네. 이제 오늘 처음으로 신입분들 전부 다 모이셨어요. 다들 좀 친해지셨나요? 오늘 지인 씨가 아마 첫 녹음이시고. 네. 네. 그러실 텐데 제가 오늘 2부의 주제를 미리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보시는 분들도 그렇고 우리끼리도 좀 더 취향에 대해서 알면 좋지 않을까 해가지고 각자 간단한 자기소개와 약간 어떤 영화를 좋아하는지, 왜 영화를 좋아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좀 간단히 얘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준비라고 해봤자 그냥 편하게 말씀하시면 되는 거지만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진행할 거고, 사실 제가 오늘 아까도 들으셨겠지만 오늘 처음 세팅을 해봐가지고 완전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진영이도 고생을 많이 했고 계속 막 사진 찍으면서 막 진영이가 알려주고 그랬었는데, 네, 그래도 우여곡절 끝에 잘 해결이 됐으니까 이렇게 녹음을 할 수 있는 것 같고, 오늘 또 끝나고 재밌게 놀아야죠. 다들 헤드폰을 많이 안 쓰시네. 시끄러우신 것보다. 제 목소리 듣기가 부끄러워가지고. 나는 그런 부끄러움이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 되게 그럴 수도 있구나. 네, 오늘 그래서 이제 첫 녹음인 만큼 어떤 느낌으로 진행될 건지 제가 보고, 이제 3월부터는 격주로 팀을 짜서 나올 것 같아요. 아무래도 매주 나오실 분은 매주 나오시고 그래서 진행할 건데, 아까 뭐 녹음 시작하기 전에 순서를 어떻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여기부터 해주세요 했는데, 그래도 저번에 세 분은 영화 퀴즈 녹음 해보셨잖아요. 그때 네. 어떠셨어요? 퀴즈 재밌었나요? 예. 완전 대승을 맞아요. 거두셨습니다. 있었어요. 저희 기존 영화 본색, 내가 그 말이 아니었어, 명색이. 난 사실 걱정 되게 많이 했거든요. 되게 너무 막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 왜냐면은 이제 무시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제 취향을 아니까, 기존 분들은 이렇게 퀴즈라는 것도 되게 많이 했었고 우리끼리. 그래서 다음번에는 지인 씨도 껴가지고 이렇게 2대1 해보아도 될 것 같고, 뭐 OST 퀴즈 같은 거 준비해와도 되거든요. 네, 그래서 재밌어요. 그런 거 하면은 이거 봐보고 싶다라는 영화도 생기고. 네, 그러면 유한 씨부터 저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네, 지인 씨 나이가 처음이니까 많잖아요. 제일 맞아요. 마지막으로 하는 걸로 하고. 네, 그래서 일단 자기소개 그때 하셨지만 네. 간단하게. 네, 저는 23살 김이환이고요. 좋아하는 영화 장르는 이제 음악 영화하고 마블 히어로 영화 이런 거 좋아합니다. 어떻게 영화를 좋아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나 영화 좋다라는 순간이, 그리고 뚜렷하진 않더라도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약간 길어도 괜찮아요. 그럼요. 막 되게 긴 건 아닌데. 그럼요. 일단 저희 아버지가 영화를 좀 많이 좋아하셔요. 그런데 이제 일요일 이제 아침에 밥 먹고 이제 TV를 틀면은 출발 비디오 여행 이런 걸 꼭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뭐 김경식의 영화 대 영화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 거 보는 재밌죠. 그런 거 보다가 아빠한테 아빠 우리 저거 보러 가면 안 돼? 하면 또 아빠가 잘 데려가 주셨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영화 또 좋아하다가 또 다른 거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때 네. 공부하기 싫어서 이제 라디오 듣다가 이제 라디오 코너들 중에 영화 소개해 주는 게 되게 많이 하거든요. 네네. 그 중에 저는 정엽이 푸른밤 할 때 배순탁 씨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알아요. 그분이 하시던 영화 소개 코너 듣고 영화 되게 좋아하게 됐었어요. 저번에 이현 씨가 아주 제일 고득점자였을 거예요. 맞아요, 퀴즈. 맞아요, 진짜 맞아요. 막 이상한 거, 이걸 어떻게 맞아요. 내가 하면서도 이걸 맞출 수 있을까라고 준비한 이제 고난이도의 문제들이 몇 개 있었거든요, 후반에. 근데 막 맞추시더라고요. 그런 게 이제 라디오에서 많이 쓰는 게 많았어요. 되게 나는 출발 비디오 여행 나와서 하는 소린데, 난 거기서 낚인 적이 굉장히 많아. 영화 사기꾼이라고. 나 아직도 기억나는 게 하나 있어요. 점포라는 영화 혹시 아시나요? 보진 않았는데. 들어는 봤어요. 그 이제 막 순간이동. 맞아요. 좀 그런 히어로물이라기보다 좀 액션물 그런 건데, 이제 순간 이동을 할 줄 아는 능력자, 그런 거에서 되게 재밌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봤는데 진짜 내가 어렸을 때임에도 불구하고 진짜 재미없다 이런 생각이 낚여가지고 봤던 기억이 있었던 것 같아요. 혹시 마블 영화 좋아하시면은 어떤 히어로를 제일 좋아하시는지?
저는 약간 반대파가 많을 수도 있지만 저는 캡틴 아메리카를 좀 좀 클래식한 멋이 좋으신가요? 그 뭐라 하지 약간 그래도 그래도 좋아하고 다른 그 히어로들에 비해 그나마 좀 실현 가능성 있어 보이는 그 배우 되게 멋있잖아요. 크리스 에반스. 네. 맞죠? 네. 그리고 일단 그 캐릭터가 음. 약간 처음에 봤을 때는 이제 미국의 상징 막 약간 패권주의 이런 거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약간 영화를 보면은 오히려 약간 더 개인의 자유 같은 걸 좀 더 중요시하는 인물 같더라고요. 저는 사실 이제 저는 제가 굳이 전문성을 두자면 헐리우드 영화를 제일 그래도 관심 있게 보고 제일 많이 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영화를 보면서 제일 부러웠던 게 이게 약간 그 미국을 치켜 올리는 그런 게 나는 되게 부러웠어. 그 항상 헐리우드 영화의 특징 중에 하나가 특히 히어로물이나 SF 같은 경우에는 영화 끝에는 항상 성조기가 나와요. 재난 영화라든지. 네. 그런 거 보면은 얼마나 그게 애국심 그런 게 고치가 될까. 막 되게 부럽기도 하고 막 미국이 전 세계를 구한 거잖아. 결국에. 막 그런 게 그 정도 힘이 돼야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 건가 싶기도 하고 그런 게 되게 부러웠어요. 네, 마블 캡틴 아메리카 저는 사실 마블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재밌게 본 건 몇 개 있었어.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는 진짜 재밌게 봤어요. 근데 이제 그 너무 세계관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잘 모르다 보니까 흥미가 잘 안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마블 영화, 히어로 영화 단순해서 안 좋다 이런 건 아니지만 그냥 너무 제가 약간 그런 좀 취향이 이상해요. 막 남들이 다 좋다고 하는 거는 괜히 좀 싫어져. 제가 예전에 되게 한 중고등학교 때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을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그때 기수 씨한테 잠깐 말을 했었지만 막 메멘토, 막 이제 인셉션, 프레스티지 이런 영화 보고 되게 좋구나. 이제 제가 영화 한창 빠지면서 처음 이름을 알게 된 감독 중 하나였어요. 근데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그 감독이 유명하진 않았거든. 그러니까 근데 갑자기 이제 인터스텔라가 나올 때쯤에 막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야. 그 놀란 이름 가지고 마케팅을 너무 잘해가지고 너도 나도 와 크리스토퍼 놀란 개쩐다 막 이러니까 너 그거 봤어 하면 괜히 이제 유치한 거예요. 그때는 허영심에 엄청 가득 차 있어서 약간 나만 알았으면 하는 그쵸 맞아요. 그 음악도 막 그렇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처럼 뭐 제대로 보지도 않았고 막 좋다고 그러는 거야. 막 그런 게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또 막상 인터스텔라를 봤는데 되게 실망을 많이 했어요. 그냥 진짜 별로 너무 뭐라 해야지 좀 욕심이 많았다. 좀 너무 투머치 했구나 그런 느낌이어서 근데 우리나라에선 완전 그 대흥행을 해버려가지고 되게 막 그 메이킹 필름 같은 것도 우리나라에 많이 보냈잖아. 그 한국 분들 많이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막 이런 거 내한도 해주시고 뭐 그런 거였 같은데 근데 그 이후에 덩케르크라는 작품을 너무너무 좋게 봐서 그런 기억이 있네요. 네. 그래서 또 음악 영화 좋아하신다고 했는데 뭐 저번에 보헤미안 랩소디는 잠깐 얘기하신 것 같고 또 뭐 인상 깊게 보신 게 있나요? 위플래시도 되게 플래시 끝내주죠. 그리고 음악 영화까지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애니메이션 코코 보셨나요? 저 봤어요. 또 영화 보고 OST 계속 듣게 되고 굳이 막 음악 영화가 아니더라도 음악이 좋은 영화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혹시 뭐 다른 분들은 그런 쪽에서 인상 깊게 본 영화가 있으신가요? 사실 밖에서 간단하게 얘기하고 온 거긴 한데 네네. 저는 베이비 드라이버 진짜 재밌게 봤어가지고 그거는 저는 극장에서 못 본 게 진짜 천추의 한이었거든요. 저도요. 진짜. 진짜 그래서 최고. 그걸 보면서 이거 내가 극장에서 봤어야 되는데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큰 스크린에다가 맞아요. 빵빵하게 해서. 제가 그 케빈 스페이시라는 배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배우가 나와서 본 거거든요, 사실. 근데 그런 쪽인 줄 몰랐어. 막 빵빵하고 막 그걸 그 약간 매드맥스를 극장에서 봤을 때도 되게 끝내주게 봤었는데 그런 뭔가 느낌이지 않았을까. 물론 좀 느낌은 다르지만 되게 압도당하는 그런 막 그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에 압도당하는 그런 걸 즐기는 걸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네. 혹시 뭐 있으세요? 영화의 음악적인 요소에 좀 영감을 받거나 너무 인상이 깊었다던가. 저도 베이비 드라이버였는데 네네. 저분이 하셔가지고 살짝 선수를 치셨네. 안 했으면 서운하네요. 좋았을 텐데. 서운하네요. 진짜 죄송하네요. 그리고 뭐 저는 개인적으로 솔직히 저도 네. 좋아하는 장르가 똑같거든요. 맞아요. 마블 좋아하고 음악 장르 되게 좋아하는데
그래서 근데 뭐지? 원래 이렇게 좋아하진 않았는데 어쨌든 그 비긴 어게인을 네. 엄청 한국에서 잘 됐잖아요. 아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 영화를 보기 전부터 로스트 스타즈를 음. 듣고 있다가 그래서 결국 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보고 싶은 영화를 끝까지 미루거든요. 아 네, 끝까지 그런 거 안 본 좋죠. 눈으로 네, 살고 싶어가지고 이제 나중에 이제 맘 준비됐을 때 보고 싶어가지고 전 그래서 막 그 되게 좋은 명작들이 많잖아요. 영화라든가 또 뭐 영화뿐만 아니라 음악 같은 경우에도 되게 좋은 노래들이 많을 수도 있고. 근데 그런 걸 아예 모르고 산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그런 사람들 보면 되게 부럽더라고. 맞아요. 와, 저 사람은 나중에 얼마나 행복해질까. 나는 그 행복을 너무 빨리 알아버린 것 같은 기분이 들고. 맞아요. 그런 감정인데 뭐 이한 씨 얘기 들었는데 뭐 같은 거 좋아하신다니까 바로 영선 씨를 아, 얘기를 네. 넘어가 볼까요? 두 번째 괜찮네요. 나쁘지 않죠. 저는 제 이름은 김영선이고요. 네. 22살, 3학년 재학 중이에요. 아, 더 정확히 말하면 소프트웨어 융합이긴 한데 네. 그냥 컴공이라고 말하고 다닙니다. 그 기분 알죠. 저도 사실 기계 정보공학과인데 그냥 기계공이라고 말하고 다니거든요. 맞아. 네. 네. 그래서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는지 까먹어 버렸어요. 네,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네. 좋아하는 장르, 음악 장르, 뮤지컬 되게 좋아하고, 네. 뮤지컬 영화 좋아하고, 그리고 마블 되게 좋아하는데, 마블 좋아할 수 있잖아요. 그럼요. 근데 이제 되게 상업 영화라고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정말 그럴 수 있죠. 속상합니다. 전거 같은데. 아까 언니한테 상업영화 되게 좋아하시는 거. 저도 그거 말고도 이렇게 사실 이렇게 막 팝콘 무비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가볍게 즐겁게 볼 수 있는 영화들 그런 걸 이제는 좀 이제 그게 편안해졌는데 예전에는 되게 막 싫었었어. 아, 왜 진짜요? 그냥 이제 그때는 진짜 좀 허영심이 가득하고 그러니까 돈 벌려고 만든 영화 그런 왜 이렇게 좋은 배우들을 끌어다 쓰면서 막 꽁시렁꽁시렁 막 저는 그게 진짜 속상했었거든요. 제레미 레너라는 배우를 엄청 좋아해요. 진짜 많이 좋아하고 연기도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호크아이로 나오나요? 네. 근데 왜 너무 약하게 나오는 너무 거예요? 약하죠. 화살이 뭐야, 그게. 그러니까 걔는 그냥 터지긴 하지만.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배우가 그렇게 나오는 게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맞아요. 그 아메리카노 3라는 영화에서도 그랬고 허트로커라는 영화에서도 그랬고 되게 인상 깊게 본 배우였었거든요. 그 콘택트 아, 맞아요. 2018 콘택트도 그랬고. 네, 그래서 저도 근데 이번에 이제 마블 또 신작이 개봉을 한다고 하던데. 캡틴 마블. 네. 얼마 안 남았죠. 스파이더맨도 그것도 올해 예고, 스파이더맨을 굉장히 좋아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쵸, 네. 그 전 시리즈를 다 보셨나요? 다는 못 봤어요. 왜냐면은 딴 거 보느라 바빠가지고. 음. 근데 제일 좋아했던 이유가 말을 입을 잘 털더라고요. 진짜 싸울 때 막 얘기를 하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홈커밍에서. 귀엽잖아요. 네. 홈커밍 말고 예전 어메이징. 어메이징. 앤드류 가필드가 나온 네네네. 거. 네. 그래가지고 스파이더맨 제일까지는 아닌데 좋아하는 분류 중 하나죠. 그리고 캡틴 아메리카 안 좋아합니다. 이거 너무 딱딱하더라고요. 너무 잘생기고 모범생 스타일이었는데. 멋있긴 한데. 그 혹시 옛날 버전 스파이더맨도 보셨나요? 토비 맥과이어. 그거 못 봤어요. 저는 미루고 그 스파이더맨을 제일 좋아하거든요. 그 스파이더맨의 캐릭터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뭔가 그 전의 히어로물들은 되게 좀 찌질하고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그냥 그쵸. 끝내주는 이미지에 간지나고 약간 그런 거였다면 스파이더맨 좀 찌질한 모습도 되게 그쵸. 많이 나오는 게 그 토비 맥과이어라는 배우가 굉장히 잘 어울렸어요. 찌질함이. 네, 그 뭔가 범생인 것처럼 행동을 하지만 여자에 대해서든 어떤 가족 문제에 있어서든 좀 진짜 인간적인 면모를 많이 보여주기도 하고 근데 그게 그 배우를 보면은 엄청 그렇게 잘생기지도 않았고 그냥 되게 그 연기가 그렇게 쉽진 않거든요. 사실 그 연기만 잘하는 것 같긴 한데 그 배우가 그 원래 이제 그 스파이더맨이 이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다 혹시 아시려나 모르겠는데 원래 그게 제이가 디카프리오가 들어왔었대요. 그때 처음 스파이더맨이. 안 어울리는데? 진짜 처음 들어요. 근데 이제 디카프리오가 그때는 자기는 히어로물을 할 준비가 안 돼 있다고 하고 그 토비 맥과이어라는 배우랑 굉장히 절친이어서 그 배우를 추천을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위대한 개츠비 영화 보셨나요? 네. 네, 봤습니다. 네, 거기서 이제 디카프리오랑 토비 맥과이어가 같이 나오잖아요. 이제 거기서도 좀 토비 맥과이어가 딱 스파이더맨에서 나오는 이미지랑 좀 비슷해. 뭔가 좀 되게 귀엽고. 근데
그래서 그때 또 제인인가요? 제인? 네. 여주가? 네. 그때도 그 배우를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그 배우가 더 매력적이었던 것 같고 엠마 스톤보다. 아, 네. 근데 저는 그 엠마 스톤이랑 앤드류 가필드라는 배우도 되게 좋아해서 저도요. 되게 재밌게 봤어요. 그 앤드류 가필드는 처음에 이제 그 사람 작품을 보기 전에는 되게 좀 그냥 잘생긴 배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 물론 헐리우드에서 잘생긴 배우들 다 연기는 잘하지만 근데 그런 선입견이 좀 생겼었는데 근데 너무 연기 진짜 끝내주게 하더라고. 내가 이제 그 소셜 네트워크라는 작품에서도 너무 좋게 봤고 핵소고지 또 진짜 연기 잘해서 되게 크게 되겠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었던 것 같아요. 네. 그 영화를 그러면은 좋아하시게 된 시점이 뭔가 있으신가요? 저는 이거를 마블을 좋아하면서 좋아했던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그냥 전에는 해리포터 되게 좋아해서 매번 이렇게 계속 봤는데 네. 그러다가 이제 어쩌다가 아이언맨 2인가 3를 영화관에서 봤거든요. 근데 이제 CG가 너무 멋있는 거예요. 전 다른 건 뭐 아이언맨 모르겠고 재밌죠. 뭐 다른 건 뭐 머릿속에서 알릴 수 있는데 그 뭐지? 빌딩에서 떨어지면서 합체되는 거. 어벤져스에서 어벤져스예요 그거? 그 아니 어벤져스- 엄청 커지는 거 말고 얘가 탁 누르는 떨어지면서 탁 되는 거. 그게 3였나 그랬을 거예요. 그 가이 피어스 나온 그 만다린 막 이상한 그 연기하는 2가 이제 그 채찍질하는 네, 그 네, 그게 좀 과학자 그 그 악당 이름이 네, 리플래시. 또. 맞아요. 무시당해가지고 어쨌든 그걸 보고 나는 CG로 가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많이 찾아보다가 마블 좋아하다가 이제 점점 장르가 넓어진 거죠. 좀 섬세한 감정선 있는 것도 좋아하고. 혹시 SF 쪽도 좋아하시나요? 아직 근데 큰 SF는 개척을 그렇게 못했어요? 네, 특히 우주는 진짜 안 좋아. 우주를 안 네, 좋아하시는구나. 그냥 짜증 나더라고요. 맨날 눈물 흘리고. 그 CG 얘기하시길래 이제 그쪽에 대한 영화를 좀 추천해 주려고 했는데 근데 뭔데요? 입국 그래도 받겠습니다. 한번 더. 봐보겠습니다. SF 좋은 영화들 굉장히 저는 SF 장르를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리들리 스콧 영화가 되게 괜찮아요. 마션이라던가. 마션. 네, 마션 진짜 좋았고 프로메테우스 영화도 되게 좋아요. 그건 좀 근데 징그러울 수는 있는데 봤어요. 다 보셨어요? 외계인 나오는 건가요? 네, 이제 그게 에일리언이라는 시리즈가 있잖아요. 그 에일리언의 프리퀄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이 에일리언이 탄생이 어떻게 됐는지 약간 그런 느낌인데 되게 이제 그 철학적인 요소들을 좀 세련되게 표현을 많이 했거든요. 그 주된 내용이 약간 거기서 로봇이 나오는데 마이클 패스벤더. 맞아요. 진짜 마이클 연기를 정말 패스벤더 잘해요.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그 약간 사람도 누군가 만들어졌 그러니까 누군가에 창조돼요. 의해서 창조가 됐을 거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도 로봇을 만든 거야. 그래서 그 로봇도 궁금한 거지. 인간이 나를 만들었다면 과연 인간은 누가 만든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질문을 많이 던지는 영화였던 것 같아요. 네. 마이클 패스벤더 갑자기 쉐임이라는 영화 혹시 보신 분 있으신가요? 죄송합니다. 그거 거기서 이제 그 배우분이 진짜 그 작품이 좋아가지고 도전적인 걸 촬영을 하셨거든요. 전라 노출을 하시는데 그거 가지고 예전에 여기 영화본색 녹음해서 막 난리가 난 적이 한 번 있어가지고 한번 기회가 되시면 조용히 혼자 보시길 알겠네요. 권장드립니다. 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기수 씨 얘기로 좀 넘어가 볼까요? 네, 저는 지금 22살 그 철학하고 도시공학 3학년으로 전공하고 있는 그 강기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랑 같은 학교예요. 알겠습니다. 그만할게요. 네. 제가 영화를 좋아하게 된 계기는 네. 저도 부모님 두 분 다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시고 손 잡고 극장 데려가 주신 경우도 많아가지고 원래 영화를 좋아하긴 했는데 근데 꼭 영화야 된다 이런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다른 뭐 맛있는 게 있으면 맛있는 거 먹어도 되고 굳이 영화 안 봐도 친구들과 놀아도 되고 네. 뭐 그냥 괜찮은 취미 정도였었는데 제가 작년 1학기 때 그러니까 작년 제가 2학년 1학기 때 한번 공부를 되게 열심히 했던 적이 있어요. 하루에 막 3시간씩 자고 수업 끝나면 막 뛰어와서 집까지 공부하고 한 번 그랬던 학기가 있는데 대단하시네. 한 번 있어요. 한 번 그랬던 학기가 미쳐가지고 해가지고 멋있네요, 진짜로. 네. 나도 그러고 싶어. 나도.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니고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네. 그때 엄청 오랜만에 원래 계속 시간을 못 내다가 한번 영화를 보러 갔었어요. 그 스티븐 스필버그 레디 플레이어 원이라고. 근데 막 그 영화 자체가 원래 제 취향인 것도 아니고
그렇게 막 좋아하는 영화도 아닌데 근데 봤는데 그냥 내가 영화를 보고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그 되게 바쁘게 치여 살다가 그런 거에서 좀 갑자기 뭔가 오셨구나. 네, 그리고 원래 제가 가정도 화목하고 막 부자는 아닌데 밥 굶진 않는 것 같고 좋은 친구들도 많고 네. 그래가지고 항상 나는 그냥 언제 죽어도 나쁘지 않겠다 싶었는데 딱 영화에 빠지고부터는 네, 행복한 분이시네. 네, 죽으면 너무 억울할 것 같은 거예요. 네. 앞으로 내가 영화들이 계속 나올 텐데 이걸 못 보고 죽을 순 없겠다. 그래가지고 우와 쩐다. 그런 생각하면서부터 영화가 진짜 좋아진 것 같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 기수 씨랑 좀 말씀을 나눠봤었는데 되게 영화에 대해 열정이 대단하세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리고 되게 많이 좋아하시고 이러기 쉽지 않은데 그래서 뭘 하셔도 잘 되겠다 이런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도 제가 기수 씨를 보면은 사실 저는 한 재작년 때쯤에 그런 열정이 엄청 가득했던 때가 있어요.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그때 생각도 많이 났던 것 같고. 근데 이제 그게 어떤 계기에 의해서 저는 철저하게 무너져 내렸거든요. 되게. 이제 뭐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그때는 극장도 진짜 엄청 열심히 혼자서 다니고 글도 써보려고 하고 그러다가 어떻게 기회가 돼서 좀 영상이든 영화든 뭔가 촬영을 해보자라는 거를 시작을 하게 됐는데 이제 막상 취미가 아닌 일이 되니까 굉장히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았어요. 제가 약간 스트레스 받으면은 안 먹는 스타일이거든요. 못 먹는 스타일. 그래서 살도 엄청 많이 빠지고 근데 심지어 방바닥에서 기절했었어. 그 정도예요. 이틀에 한 끼 먹고 그래가지고. 근데 그때도 이제 이 영화 분석을 하고 있었을 시점인데 항상 여기 와가지고 찡찡거리고 짜증난다고 막 그랬었던 것 같네요. 근데 되게 항상 여기 와가지고 힐링하고 그랬었거든요. 그거 때려치운 것도 여기서 이제 녹음 끝나고 회식하고 노래방 가는 자리였나? 근데 막 단톡방에서 사람들이 싸우고 있는 거야. 같이 일하는. 근데 그거 보고 너무 스트레스 받았던, 내가 너무 좋았거든요. 그 공간에서는. 근데 그걸 보니까 갑자기 스트레스가 갑자기 확 치밀어 올라서 바로 전화해가지고 그만두겠다고. 진짜 그랬습니다. 그랬던 계기가 있었는데 그 이후로 뭔가 의욕이 잘 안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극장 가는 빈도수도 확 줄어들고 글도 더 이상 안 쓰게 되고. 그래서 꼭 뭔가 이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도 기수 씨랑 얘기하면서 다시 조금씩 이렇게 극장도 다녀보고 할까라는 되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신 분이었어서 너무 고마웠어요. 네. 너무 띄워줬나? 그러니까 저 뒤에 말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면 원래 평소에 기수 씨는 막 그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영화라는 거에 틀을 딱 두고 싶지 않아 하는 스타일이셨잖아요. 네, 그렇죠? 저는 다 안 가리고 다 봐가지고 그러면은 뭐 영화도 보고 좋아하는 배우라든지 뭐 그런 게 있으신가요? 그래서 내 최애 배우, 최애 감독. 좋아하는 감독님들이 너무 많은데 그래도 제가 한 감독님의 작품을 제일 많이 본 거는 고레에다 이로카즈 감독님이어가지고 그리고 그 감독님으로 얘기하고 싶었는데 오늘 다들 모르시더라고요. 마음 아프게. 그 일본 영화 쪽을 잘 저도 일본 영화 되게 무지한 편이거든요. 저도 잘 몰라요. 근데 고레에다 히로카즈 얘기 너무 많이 들어서 몇 개 봤었는데 진짜 좋더라고요. 다들 아마 좋아하실 거예요.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지루하는 거에 가까운 느낌이어가지고 그죠. 막 그렇게 톡톡 자극적이진 않아서 전혀. 마블 영화 좋아하시면 싫어하시는 거 아니에요. 막 그런 감정선 다들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를 처음 봤었는데 저는 그 작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되게 좀 평범한 그냥 집과 되게 부잣집 집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어렸을 때 아들이 바뀐 거예요, 병원에서. 근데 그걸 굉장히 뒤늦게 한 거지. 애를 다 9살, 10살까지 키웠는데.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느냐. 내가 믿었던 아들이 내 아들이 아닌 거잖아. 근데 이제 그 부잣집 아들은 뭔가 그 프레임이 있거든요. 내 아들은 되게 바르게 컸으면, 똑똑하게 컸으면 좋겠고, 학원 엄청 가고, 그렇게 하고. 근데 이제 자기 아들이 그 집에서 평범한 집에서 살았으니까 진짜 애답게 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자기 아들이래. 그러니까 뭔가 멘붕이 오는 거지. 아버지 입장에서. 그래서 그런 내용인데 소재가 되게 좋죠. 재밌을 것 같은데요? 근데 그 영화에 대해서 조금만 오프 더 레코드식으로 얘기를 해보면은 그 감독이 그 영화를 찍게 된 계기가 실제 일본에서 그런 한때 시기에 의료 사고가 되게 많았대요. 아이들이 신생아를 바뀌어가지고. 근데 아이들이 자란 다음에 그 이제 병원에서 어떻게 알게 돼가지고 부모들한테 선택권을 주는 거예요. 모아놓고 보상도 해준다 하고 당연히 어떻게 할 거냐. 자기가 기른 아이를 고를 거냐 아니면 자기가 낳은 아이를 고를 거냐. 맞아요. 근데 신기하게 사람들이 다
다 기른 아이도 안 고르고 다 낳은 아이를 고른다는 거예요. 근데 감독이 또 그거를 기사로 보고 또 그걸 보면서 그 어머니는 좀 더 자기가 언제 어머니가 되는지 알잖아요. 맞아요. 몸으로 아니까. 근데 아버지는 신체적인 변화가 없잖아요. 아이를 낳아도. 네. 그 기사하고 맞물려가지고 그런 걸 보면서 아 도대체 아버지는 언제 되는 걸까? 라는 생각에서 맞아요. 영화를 찍었다 하더라고요. 되게 좋아요. 그래서 막 그런 질문도 우리한테도 던져주기도 하고 기른정이냐 나은정이냐 약간 그러니까 그런 거 되게 그 주제로 토론식으로 재밌게 녹음을 했던 적도 있었어요. 사실 작년에. 그래서 한번 보신 바닷마을 다이어리라는 영화도 굉장히 좋아가지고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네. 그럼 또 기주 씨는 감독이 그렇다면 배우는 뭐 있으신가요? 저 배우는 정말 안 가려가지고 배우는 안 가리는 것 같아요. 죄송해요. 아닙니다. 싫어하는 배우는 있으신가요? 근데 저는 그 유승용 같은 배우들을 보면은 진짜 그래도 어떻게 보면 맞아요. 예술인인데 그 도전 같은 걸 하는 것보다는 되게 돈만 따라가는 모습들을 보면은 되게 위험한 발언일 수도 있는데 아니에요. 저도 항상 녹음 때마다 황정민 배우님, 유승용 배우님 뭐 되게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때도 잠깐 얘기했었는데 강동원 배우님 같은 경우는 그런 거에 그렇게 구애받지 않고 도전을 계속 하시길 원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검은 사제들 같은 작품, 좋은 작품도 나왔던 것 같고. 근데 이제 딱 그 시나리오를 보면은 느낌이 걔네들도 오는 거지. 돈 벌 수 있는 영화인지, 1000만 관객을 찍을 수 있는 영화인지. 네. 잘 들었어요. 저는 그게 좀 안타까운 게 그 영화 그런 대표적으로 유승용 배우님이랑 황정민 배우 나왔는데 지금 우리나라 최고 배우들이라는 배우들이 다 그런 식으로 가고 있어가지고 맞아요. 이게 좀 아쉽죠. 한국 영화 시장이 되게 죽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 좀 너무 기업 위주로 돌아가는 시스템도 그렇고 너무 시장이 작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도 그 좀 독립영화 쪽에서 좋은 작품들이 굉장히 많이 제가 그렇게 많이 보진 않았지만 그 좀 조그만한 시네마 회사들이 좋은 평을 받고 있는 곳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긍정적인 요소인 것 같고 한 번 이제 좀 뒤집어질 때 온 것 같아. 내가 작년 영화 목록만 봐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좀 전 세계적으로 좀 침체기였지만 근데 진짜 없었죠. 작년 뭔가 좋았던 영화가. 그러니까 대박친 영화들 중에서 보면은 네. 주로 그랬던 것 같아서 좀 아쉬운 감이 있죠. 네. 갑자기 너무 무거운 얘기로 되게 시작했나요? 재밌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처음 마이크 잡으시고 헤드폰 끼셔 봤을 텐데 네,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리고. 네, 저는 21살 정지인이고요. 문헌정보학 전공하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 진짜 오고 싶었는데 과 행사에 끌려가가지고 못 왔어요. 어떤 과 행사하셨어요? 제가 전공이 원래 없었다가 이제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 그냥 전공 진입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그냥 전공 소개해주는 자리여서 어쩔 수 없이 갔는데 진짜 그랬구나. 동아리 올 걸 그랬다 생각했어요. 다들 나머지 세 분은 여기 오지 말 걸 그랬다 그러셨던 거 아니에요? 아니죠. 재밌습니다. 저번 주에는 이제 뭐 퀴즈 했었는데 되게 항상 이 출제자 입장에서는 엄청 웃겨요. 사실 그리고 되게 이게 문제도 준비하면서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어쩔 수 없이 제 취향으로 준비가 되기 때문에 뭔가 내가 좋아하는 영화 알려주는 기분도 들고 그래서 다음에 기회가 되신다면 제가 또 저든 누구든 준비를 해볼 테니까 참여를 해보는 식으로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하셔도 돼요. 신입분들끼리 딱 이렇게 2대2 하면 되겠네. 저희 무조건 줍니다. 아니야. 잘하셔서 되게 많이 하셔서. 저번에 기대치가 너무 높아진 것 같은데.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까지는 말씀을 드렸다시피 좀 친해지고 이렇게 편안하게 어떤 분위기로 방송이 되는지를 알려주고 싶었는데 지금 이렇게 녹음 들어보니까 기분이 어떠세요? 되게 앞에 마이크가 있는 것만으로 되게 무섭고요. 좀 신기하죠. 되게 네. 사실 이렇게 처음 왔을 때 저도 든 생각이 이렇게 막 뭔가 되게 프로페셔널해 보이고 맞아요. 되게 그래 보였어. 근데 사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고 항상 제가 여기 좋든 싫든 항상 나오게 됐던 원동력은 되게 즐거웠어요. 이렇게 영화에 대한 얘기를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껏 즐기시길 바랍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서 네. 어떤 영화를 좋아하시고 좀 선호하시는지.
저는 로맨스 영화 되게 좋아하는데 네. 로맨스 영화 중에서도 첫사랑 영화 되게 좋아하고요. 네. 영상미가 좋은 영화 좋아해서 프랑스 영화 감독님 중에 미셸 오슬로라는 분의 작품을 되게 좋아해요. 어떤 작품들이 있죠? 대표적으로는 프린스 앤 프린세스라고 그 그림자 극으로 된 영화가 있는데 아마 어릴 때 되게 많이 보셨을 것 맞아요. 같아요. 저도 어렸을 때 봤어요. 되게 재밌었던 것 같은데. 영상이 너무 예뻐서 맞아. 그냥 되게 아무 생각 없이 봤다가 계속 봤던 것 같아요. 그런 기억이 네, 있어요. 너무 좋았어요. 네. 또 뭐 첫사랑 저- 영화, 뭐 로맨스 영화 중에 네. 인상 깊게 보신 게 있으세요? 네, 제가 로맨스 영화는 사실 뭔가 제가 현실에 뭔가 영원하고 진실한 사랑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뭔가 영화에 있는 환상적인 사랑이 되게 보기 좋고 그래서 좋아하게 됐는데 네. 첫사랑 영화 중에서도 최근에 본 것 중에는 노트북도 좋았고요. 네. 그 전까지 제가 봤던 것들은 뭔가 되게 학생 때 만나서 그때만 잠깐 되게 사랑하고 나중에는 결국 다른 사람이랑 결혼하게 되는 현실적인 영화들이 많았는데 노트북은 치매 걸린 아내분을 위해서 본인들의 사랑 러브 스토리를 아예 노트에 적어서 나중에 치매 걸렸던 상황에서도 읽어주고 죽을 때까지 같이 있는 첫사랑이 이어지는 영화여서 되게 좋았어요. 되게 그런 쪽에 뭔가 좀 진실된 그런 거의 느낌을 좋아하시는구나. 네, 진실. 영화니까요. 현실에 없다고 생각해서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오히려 이제 영화를 보면서 나도 이런 게 현실에서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더 좋아하게 되는 것 같은데 현실에는 없으니까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다. 저는 로맨스 영화 중에 되게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가 원데이라는 영화인데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그게 이제 짐 스토캐스랑 애네 서웨이가 나오는 영화인데 되게 예뻐요. 엄청 좋아하실 것 같아요. 되게 오늘 가서 유럽이 볼게요. 배경이고 진짜 사실은 이제 노트북도 그렇고 대부분 로맨스 영화가 어찌됐든 사람들을 자극을 시켜야 하기 때문에 기승전결이 굉장히 뚜렷하고 맞아요. 그렇게 진짜 막 영화 깊게 보는 걸 좋아하시는 사람이라면 그런 거는 안 좋아하실 수도 있어요. 막 노트북도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도 작품성이 대단히 높다 이런 것보다는 그 둘의 감정선을 얼마나 잘 그려냈는지가 좋아서 좋아하는 작품이거든요. 그 배경이랑 사실 그 막 비가 엄청 내리면서 둘이 막 키스를 하고 그런 맞아요. 장면도 되게 이렇게 말만 들었을 때는 엄청 우리가 많이 봤던 오마주 같은 그림일 수도 있는데 되게 아름답게 비춰졌던 것 같고 한데 그 원데이라는 영화도 좀 복고풍스러운 의상이랑 그 거리를 엄청 예쁘게 표현을 잘해요. 둘의 사랑의 이야기인데 처음에는 이제 둘이 친구로 만나다가 좀 이성적인 감정이 어떻게 생겨나는지 그래서 좀 결말 부분은 이렇게 너무 심파적이라고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근데 전 그 분위기를 너무 좋아해서 로맨스 영화 중에는 가장 좋아하는 영화거든요. 그리고 남자 배우도 그렇고 여자 배우도 그렇고 너무 잘생기고 너무 예뻐요. 진짜로. 그래서 한번 기회가 되시면 추천드릴게요. 진짜 좋아요. 원데이. 꼭 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또 영화를 이제 뭔가 자기가 좋아졌다라는 계기가 뭐 있으셨나요? 그 프린스 앤 프린세스 때문에? 네, 제가 영상미 좋은 영화를 좋아하게 된 계기는 프린스 앤 프린세스인데 네. 영화를 찾아서 보게 된 계기는 하정우 배우님인 것 같아요. 하정우 배우님도 잘 몰랐다가 사실 네. 중학교 때 선생님들이 보여주시는 영화 있잖아요. 맞아요. 되게 거기서 더 테러 라이브에서 하정우 배우님 처음 봤거든요. 근데 목소리도 너무 좋으시고 멋있으셔가지고 하정우 배우님 영화 하나씩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때 그 더테러 라이브 영화 보고 저 되게 놀랐어요. 한국에도 이렇게 이 정도로 찍을 수 있구나. 되게 저예산 영화였거든요. 딱 로케이션도 딱 거기 안에서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도 이제 사실 그런 영화들은 좀 배우가 이끌어가는 힘이 거의 반 이상을 차지한다고 봐요. 근데 그거에 부응을 하셨던 것 같고 너무 인상 깊게 본 영화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저도 하정우 배우님 영화 중에 좋은 게 황해라는 영화 보시면은 되게 좋을 거예요. 그 감독이 이제 추격자, 곡성 이제 나홍진 감독님이신데 필모가 딱 그렇게 아마 세 개
되게 진짜 천재 감독이라서 다 되게 그 필모그래피가 엄청 적은 거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성적이 좋으시죠. 그래서 황해에서 되게 하정우님의 연기가 좋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전 제일 그걸 인상 깊게 봤던 것 같아요. 연기를. 빵 하는 게 맞아요. 그 이제 김먹방 하는 게 거기서 나온 거예요. 막 밀고 그 깔깔이 같은 거 입고서 한번 보시면 근데 좀 주제도 좀 어둡고 무겁고 해서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는데 그래서 영상미 좋은 영화들 혹시 아시는 거 있으신가요? 다른 분들? 유명한 거는 저도- 아가씨? 그란드 부다페스트 호텔 아, 그거 보셨나요 혹시? 그거 진짜 예뻐요. 그 핑크가 아직도 난 그 엄청 그 아마 이제 영화를 보시게 되면은 내가 어디선가 그 짤을 봤었을 거야. 그래서 한번 기회가 되시면 영상미 좋아하시면 찾아보셔도 되고 그 감독이 이제 그런 쪽에서 되게 두각을 엄청 잘 보여요. 그 문라이즈 킹덤이라는 영화도 되게 예쁘게 나오고 그래서 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나눠봤는데 그래도 그때는 퀴즈에서 좀 정신이 없었죠. 네. 뭔가 막상 해보니까 막 원래 퀴즈 처음 하기 전에는 그런 마음이거든. 내가 얼마나 맞출 수 있을까, 이게 재밌을까 하는데 막상 하다 보면은 되게 집중하게 돼요. 진짜 승부욕도 좀 생기는 것 같고. 그래서 근데 이제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편안하게 녹음을 해보셨는데 다들 기분이 어떠세요? 이한 씨부터 들어볼까요 또? 이번에도 긴장을 좀 많이 했는데 음. 지금 기수 씨 귀를 보면 빨개져 있잖아요. 저도 아마 이거 벗으면 저도 지금 그럴 것 같거든요. 여기가 그래도 좀 더운 것 같기도 하고. 더워가지고 네. 네, 근데 이게 다른 분들 얘기 듣고 있는 게 되게 좋네요. 다른 사람들 하는 생각 맞아요. 같은 저도 거. 네. 그 항상 여기 오면은 그 이 평화로운 기운을 얻고 가는 걸 너무 좋아했었거든요. 나만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항상 되게 좀 수다를 떨어서 그런지 딱 되게 마음이 정리되는 기분? 네. 기수 씨는 어떠셨어요? 저도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불특정 다수가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쵸. 근데 이런 데서 말해보는 건 처음이어가지고 떨리네요. 전 아직도 떨리네요. 아니 그냥 편하게 네, 이렇게 즐기시다 앞으로 그렇게 될 거예요, 금방. 그렇게 됐으면 좋겠네요. 네. 이영선 씨는 어떠셨어요? 저는 입이 좀 거칠어서요. 그래 그래서- 보이지 않습니다, 전혀. 네, 그런 말 많이 들어요. 그렇게 안 생겨가지고. 아니 근데 이렇게 되게 저는 오히려 밝게 대화해 주시고 좀 자신 있게 해주셔서 저한테는 오히려 큰 힘이 됐던 것 같아요. 사실 이거 진행하는 것도 뭐 별건 없지만 되게 쉽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근데 이렇게 호응을 잘 해주시고 해서 너무 감사드려요. 근데 네, 밝긴 한데 네. 이게 좀 거칠어서 아유, 이게 좀 걸러야 되잖아요, 머리에서. 필터. 그래서 좀 말이 늦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회식 때는 필터 안 네, 거치시고 회식 때는, 말씀하시면 됩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진짜 지인 씨는 그때 오늘 처음이신데 진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이크가 앞에 있는 것만으로 너무 무서웠고요, 사실. 그래도 다른 분들이 영화도 추천해주시고, 영화 취향 얘기하시는 거 듣는 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다들 그래도 좋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는 사실 아까 이제 1부 때도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아마 이제 처음으로 미션이 나갈 수도 있을 거예요.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오전 10시에 아카데미 시상식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 혼자 생각을 하고 진영한테 한번 얘기를 해봤었는데 이제 아카데미 시상식을 보면은 그래도 그 작품을 보지 않았었더라도 좀 지금 영화들의 추세랑 트렌드 대중이 어떻게 어떤 영화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는지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영화들을 지켜보는지에 대한 좀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부담이 안 되신다면 그거를 보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따 수요조사를 이따든 나중에든 정확히 해가지고 사실 이제 시상식을 보면 누가 그렇게 막 집중하면서 봐요. 그렇지 않잖아요, 사실. 편하게 보세요. 편하게 그냥 보시고 와서 그런 거 보다 보면은 아는 배우 나오면 되게 반가워요. 사실 헐리우드 쪽 시상식은 안 보셨을 확률이 높으니까 되게 익숙한 배우들이 시상자로 나오든 수상자로 나오든 되게 반갑기도 하고 어떤 우리나라의 영화제와는 영화 시상식이랑은 어떻게 다른지 또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좀 보고 얘기를 나누는 것도 재밌겠다. 그리고 거기서 작품 보다 보면은
VOD 같은 게 굉장히 준비가 잘 돼 있어서 보고 싶은 영화들도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한번 시간이 되신다면은 보고 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한 2시간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걔네도 막 똑같아요. 수상소감 짧게 말해달라고. 내가 본 시상식에는 그런 것도 있었어요. 막 너무 다들 수상소감을 길게 말하니까 아예 처음부터 수상소감 제일 짧게 말한 사람한테 제트스키를 드리겠습니다 하고 무대 위에 제트스키가 쫙 올라와. 그래서 어떤 사람 진짜 1초 만에 하고 끝내서 그 사람이 타갔거든요. 그런 유쾌한 요소들도 좀 많고 하니까 보고 오시면. 그리고 작년인가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작년이었다. 작년 시상식 때 쓰리 빌보드라는 영화의 주인공이 여우주연상을 탔거든요. 근데 수상소감이 굉장히 인상이 깊었기 때문에 사실 이제 헐리우드가 시작이었잖아요. 미투 운동이든 그런 젠더적인 요소든 그런 게 이슈화된 게. 근데 거기 수상소감을 말하면서 이제 사실 영화계에도 굉장히 여성분들의 파워가 이제 많이 세졌어요. 배우들도 그렇고. 근데 그거에 좀 힘을 내자는 식으로 이렇게 하셨는데 한번 찾아보시면 진짜 멋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메릴 스트립이라는 대배우도 그 자리에 후보로 있었는데 그분이 필두로 일어서서 박수를 치면서 모든 거기 있는 여성 영화 관계자분들이 일어서서 기립박수를 치는 모습이 되게 진짜 감동적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그런 요소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사실 이제 인종적인 문제도 굉장히 많이 다루니까 블랙팬서도 이번에 작품상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회가 되시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다음 주까지는 아마 이렇게 다 같이 나오는 걸로 되겠지만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얘기할지는 좀 더 추후에 고민해 보는 걸로 하고 오늘 녹음은 그럼 여기까지 하고 다 같이 인사를 드립시다. 하나 둘 셋 하면 안녕 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안녕.